배팅 오더, 타순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야구 전력의 근간이자 핵심일 겁니다. 배팅 순서에 따라 누구를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의해 그날의 경기 성패가 달라지기도 하고 한 시즌의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하니 말이죠. 감독의 입장에선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에 배팅 오더는 대략적으로 전술집이 나와 있습니다. 1번 타자에는 발이 빠르고 출루율이 좋은 타자의 유형이 좋다든지 4번 타자에는 강한 펀치력이 있는 타자가 좋다든지 하는 등의 각 타순에 맞는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진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포메이션이 정해진 판 안에서 조금씩 각기 다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야구의 배팅 오더 역시 조금씩은 다른 평가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 현재와 과거 그리고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바로 2번 타자의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옛날부터 접했던 사람들은 보통 2번 타자를 작전에 뛰어난 선수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작전에 뛰어난 선수란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테이블 세터라는 역할군으로 묶여 1번 타자가 출루를 할 경우 2번 타자는 1번 타자를 2루 또는 3루로 한 베이스 더 진루시키는 팀 배팅 또는 번트 등의 자신을 희생하여 조금 더 득점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배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안타 생산성이나 홈런 생산성이 높진 않지만 뛰어난 컨택력과 준수한 스피드 그리고 스마트한 지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보통 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재 KBO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KBO에서 2번 타자는 아직도 언급한 역할이 최우선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KBO 한국 시리즈에서의 2번 타자를 맡았던 선수들의 명단을 봐볼까요? 황재균 선수의 약간의 예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박혜민, 김상수, 황재균 선수 모두 해당 시리즈에서 주된 역할은 이어주기였습니다. 1번 타자가 진루를 할 경우 득점권 찬스로 이동시키고 팀 내 가장 강한 3번, 4번, 5번 즉 클린업 트리오에게 타점의 역할을 맡긴다. 그것이 주된 목표였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이며 파괴력이 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오랫동안 정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이렇게 보면 KBO의 이런 선택은 나쁘게 볼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죠. 하지만 야구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야구의 모든 것이 나오는 곳인 MLB에서는 2번 타자에겐 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한 2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MLB에서는 2번 타자 자리에 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타격 능력을 지닌 선수에게 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4번 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를 2번 타자로 배치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MLB에서는 저렇게 쉽고 간단한 득점 방법을 버리고 왜 2번 타자에 4번 타자를 배치하는 것일까요? 이젠 MLB에서의 2번 타자라 함은 가장 강한 타자가 들어가는 자리라는 공식이 이제는 아주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런 저지, 오타니 쇼헤이, 마이크 트라웃, 하퍼 선수 등 팀에서 타격 영향력이 높은 타자들이 2번 타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타율의 하락입니다. MLB에서 평균 타율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략 2푼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 차이는 대략 한 시즌 5,000개의 안타 차이입니다. 절대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이죠. 이유는 당연히 투수들의 구속 상승이죠. 지난 20년간 투수들의 구속은 증가해 왔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도 타자들의 타율은 감소해 왔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번 타자에게 이어주기 역할을 부여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돼버린 것이죠. 이번에 희생타로 득점권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불러들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또 다른 이유로 연결되는데요. 작전 실행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걸 단지 감이 아니라 수치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노아웃 1루인 상황에서 기대 득점 확률은 44%입니다. 반면 원아웃 2루인 상황에서 기대 득점 확률은 41%죠. 심지어 빅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시즌의 경우엔 노아웃 1루는 48%, 원아웃 2루는 42%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더 득점을 뽑기 위해서 2루를 보내놨는데 오히려 기대 득점 확률은 더 줄어든다니 말이죠. 이렇게 단순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숫자 지표와 그것을 해석하는 세이버 매트리스의 분석의 대중화와 그에 따른 분석이 고도화되면서 결국 이건 강한 2번 타자를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비약적으로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그래 확률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알겠어. 그럼 그냥 희생펀트나 팀 배팅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강공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팀 내 가장 강한 타자를 써야 하는 이유는 아니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여기서 바로 세이버 매트리스가 힘을 더 보여줍니다. 모든 베이스 상황별로 각 득점 확률을 수치화한 것이죠. 즉 지표의 세분화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게 됐다는 뜻이죠. 그럼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야구의 모든 득점 상황 중 가장 높은 득점 확률은 몇 점일까요? 당연히 0점입니다. 무득점 확률은 72.66%나 되죠. 그 다음은
네, 바로 14.88%로 1득점입니다. 즉 득점을 노리기에 1득점을 노리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는 좋다는 겁니다. 그럼 1득점을 노리는 상황 중 가장 확률이 높은 베이스 상태는 뭘까요? 당연히 만루 상황이겠죠? 아닙니다. 단 1점만을 내는 상황이기에 3루에 주자 1명 나가 있는 상황이 1점을 내기엔 가장 유리합니다. 무려 54.24%로 1득점 확률 중 가장 높은 주자 상황입니다. 네, 결국 노아웃 3루를 만들면 가장 높은 확률의 득점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노아웃 3루 주자 확률은 전체 3.4%로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득점 상황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1루에 단독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28%의 상황으로 전체 득점 상황에서 가장 높은 확률이죠. 그리고 1루에 나가 있는 확률 중 가장 득점 확률이 높은 상황은 당연히 노아웃 상태입니다. 노아웃 1루는 18.7%로 1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원아웃 1루는 12.6%로 1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과값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빈번하면서도 득점 확률이 높은 상황은 노아웃 1루인 상황이겠구나. 네, 그리고 바로 이 노아웃 1루인 상황을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타선이 바로 2번 타자입니다. 2번 타자는 평균에 비해 무려 69%가 높은 비율로 노아웃 1루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건 1번 타자가 더 좋은 출루율을 보유할수록 확률이 극대화되죠. 그리고 이런 수치적 분석은 결국 득점 상황과 득점 확률을 모두 고려한 최선의 득점 상황을 누가 처리하는 게 맞을까라는 실질적 물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누구에게 이 자리를 주겠습니까? 득점 상황이 가장 자주 맞이하는 타순의 타격 생산성은 좋지 않지만 컨택은 좋아 작전을 실행하기 좋은 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8%의 기대 득점 확률을 단순 확률이 아니라 현실화시켜주기도 하며 또는 1점 그 이상의 득점 상황을 연출해줄 수 있는 타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적 산술 지식만 있더라도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 당연히도 MLB는 팀에서 가장 강한 타자를 이번에 배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게 MLB의 대부분의 팀에서 이번 타자 자리에 팀에서 가장 좋은 타자를 배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다시 역으로 들죠. KBO 구단들은 바보인가?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르고 이번 타순의 작전을 실행한다고?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 한국에서도 세이버 매트리스는 각 팀별로 분석팀에서 모두 이용하는 지표이고 이런 정보는 각 팀별로 다 갖고 있으니 말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KBO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풀이 좁기 때문입니다. 이번 타순 자리의 강타자는 강타자 중에서도 특별히 선호되는 타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홈런을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선수죠. 그 이유는 단순하게 홈런을 더 많이 때릴 수 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플라이볼과 땅볼의 비율 때문입니다. 보통 중장거리 또는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는 플라이볼 확률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강타자 중에서도 홈런을 더 많이 때리거나 그런 타구를 만들어낸 선수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건 역시 바로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죠. 네, 병살타의 확률입니다. 노아웃 1루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당연히 더블아웃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타순의 자리는 단순히 강타자가 아니라 플라이볼 비율이 높은 타자가 더 좋습니다. 즉 병살타가 나올 확률이 그나마 줄어드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에 홈런을 진짜 때려준다? 그럼 뭐 금상첨화겠죠. 이 점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경기가 진행되니 말이죠. 그런데 KBO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MLB는 팀 내에서 장타, 즉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선수가 팀 내 적어도 3명에서 4명은 됩니다. 이번 타순에 강타자를 빼더라도 어쨌든 기대 득점이 이번 타자 다음인 4번, 5번 타순에 쓸 선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3번 타자는 4번, 5번 타자보다 기대 득점 상황이 낮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3번 타자는 투아웃에 들어설 상황이 4번, 5번 타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1회에 바로 3아웃이 된다면 4번, 5번 타자는 1, 2번 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득점이 3번 타자보다 높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 KBO에서는 2번 타자에 홈런 타자를 뺄 경우 MLB와는 다르게 또 다른 홈런 타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럼 4번, 5번 자리에 쓸 선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KBO에서 타협을 보는 게 홈런 타자는 아니지만 나름 확률이 좋은 타자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어쨌든 타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확률적으로 더 높은 기대 득점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니 말이죠. 물론 선수풀이 좁은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함께 한국 야구의 베이스인 일본 야구의 야구건과 합쳐져 더욱 강한 2번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스몰볼, 즉 한 점 한 점 착실하게 점수를 쌓아 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구관으로 인한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노아웃 1루 주자보다 원아웃 2루 주자는 득점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좁혀 단 1점만을 내기 위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원아웃 2루는 25%의 1점 기대 득점 확률을 얻습니다. 반면 노아웃 1루는 18.7%로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대 확률을 보여줍니다.
결국 1점씩 점수를 만들기엔 어느 면에선 스몰볼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감독의 야구관에 따라 이번 자리의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도 있는데요. 그냥 이런 수치는 무시하고 단순 감각에 의존해 손실 회피 성향에 몸을 맡기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1루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점수 못 내는 상황이 더 빈번하기에 뭐라도 해보는 작전 야구가 더 손실 회피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리그 전체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과적으로는 작전보다 강공이 좋지만 감독은 매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바로 앞의 상황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기에 당장 작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것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다시 작전 능력이 좋은 선수를 이번 타선에 배치하는 것이죠. 결국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선 지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리고 집간력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일 겁니다. 실제로 KBO에서는 KBO의 나름의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위 타자, 확률이 높은 타자를 배치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건 그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맞기도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팬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타순대로 나오는 건 1회가 끝이라는 점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야구는 1회부터 시작이며 그 이야기는 162번의 확률은 지정된 값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62게임을 치르다 보면 타순별로 더 빈번하게 맞이하는 상황들이 다 다른 지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타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타수는 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작전 명령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자의 성향, 전술적 확률, 그리고 승부처에서 용병술, 이런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작전 오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여러분은 이번 타선 자리에 어떤 선수를 넣으실 건가요?